전 세계 시총 2위인 이더리움. 수익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뭔지는 알고 사면 더 좋겠죠? 이더리움과 관련된 모든 것, 핵심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전체 코인 생태계를 볼게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외 후발주자, 알트코인들이 있고 알트코인 내에서 보면 비트코인 기반 암호화폐와 네이티브 코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네이티브 코인에 해당해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는 혁명적 화폐를 처음 선보였다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가 실제로 활용되도록 하여 널리 확산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암호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후발주자들이 매번 별도의 블록체인을 다시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사용성을 확장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화폐 기능에 초점을 맞춘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쌓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어요. 이를 가능케 하는 이더리움의 핵심 기능이 스마트 계약 기능입니다. 원래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제3자가 검증을 해줘야 했어요. 하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계약을 코드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행해주기 때문에 제3자의 인증기관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비용도 절감되고 탈중앙화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 자체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더리움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었어요. 이 스마트 계약 기능이 블록체인에 도입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들이 쌓이며 이더리움 생태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탈중앙화 분산 어플리케이션 D앱이 구현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D앱 또는 탭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한 컴퓨터가 아니라 제3자의 필요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D앱 구축에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네트워크로 인지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 유명한 디파이가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금융 업무를 볼 때를 생각하시면 앱을 사용하듯 마찬가지로 탈중앙한 금융인 디파이도 기반이 될 앱이 필요하고 그게 D앱이 됩니다. 우선 이 디파이의 상당수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디파이의 TVL이 38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더리움이 220억 달러로 57% 정도에 달합니다. 디파이에는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예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런 디파이를 통한 투자는 서비스 자체를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디파이 프로토콜 토큰을 구매해서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있어요. 후자는 디파이 서비스 업체가 자체 발행한 토큰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디파이 토큰을 구매하는 것도 돈 버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디파이 업체는 분산화된 형태로 운영되기에 토큰의 가치를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 주의 부탁드려요. 추가적으로 계속 코인이 아닌 토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 다른 거거든요. 코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처럼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토큰은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 위 간소한 수정 작업으로 비교적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디파이를 봤는데요. 디파이와 함께 한때 뜨거웠던 NFT에서도 이더리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디지털 파일에 소유권 증명을 넣어 고유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디지털 상에서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려웠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NFT를 생성하는 데 가장 인기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NFT 중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것이 무려 84%가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NFT가 디파이와 결합되어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NFT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디파이 서비스가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주의하실 점을 꼭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디파이, NFT 등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은 확실하지만 투자에는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규제가 불분명해서 사기, 즉 스캠 프로젝트가 진짜 많습니다. 디파이 제재가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가시길 추천드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들어가는 것보단 차라리 안 들어가고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디파이, NFT 등 다양한 암호화폐의 실제 활용 사례가 이더리움에서 시작된 만큼 부상하고 있는 웹 3.0의 중심에도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애초에 웹 3.0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더리움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웹 3.0이 뭘까요? 웹 1.0에서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생산자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사용자가 단순히 읽기만 하는 환경이었다면 지금의 웹 2.0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가능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환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웹 2.0에서는 플랫폼 제공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불공평한 세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정작 아무런 금전적 이익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차세대 인터넷 총알하고 각광받는 웹 3.0은 콘텐츠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기속되며 보상을 받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웹 3.0은 D앱을 기반으로 하고 블록체인, NFT가 핵심 기술인 만큼 이더리움도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 잭 도시 등이 웹 3.0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주목할 만한 트렌드임은 확실해 보여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입지를 넓혀왔는데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확장성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세 가지 목표 가운데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단 확장성과 호환성이 뛰어남에도 세 요소 중에서는 확장성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살펴봤듯 NFT, 디파이 등 새로운 기술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활성화되면서 확장성 문제가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니 네트워크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수수료가 높아지고 거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한때 솔라나, 이오스 등 이더리움을 위협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시장 참여자들은 이더리움의 대항마를 찾기보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레이어 2를 활용한 솔루션입니다. 레이어 1, 메인넷은 독립적인 고유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고 이런 레이어 1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를 활용한 확장성 솔루션이란 쉽게 말해서 이전엔 레이어 1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모든 기능을 처리했다면 이제는 거래 발생 시에 실행은 메인넷이 아닌 레이어 2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레이어 1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처리해야 하는 연산량은 줄어들지만 합의 및 기록은 여전히 이더리움이 수행하므로 메인 체인의 보안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사에서는 이더리움이 서울이라면 레이어 2는 새로 뜨는 신도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네요. 레이어 2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향후 대부분의 거래는 레이어 2에서 실행되고 이더리움 메인넷은 합의 및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레이어 2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사이드체인, 플라즈마, 스테이트 채널, 롤업, 그리고 발리디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롤업이에요. 롤업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레이어 2에서 거래를 수행하고 정보들과 변화된 블록 상태값들을 모아서 압축한 결과만 메인넷에 제출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거래를 블록 내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롤업은 또다시 검증 방식에 따라 나눠집니다. 대표적으로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이 있는데요. 레이어 2의 정보를 레이어 1에 기록 시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유효한 정보인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데이터가 올바르다고 간주하고 사후적으로 유효한지 검증하는 사기 증명과 데이터 제출 시 매번 사전적으로 유효함을 검증하는 유효성 증명으로 나누어져요. 옵티미스틱 롤업은 전자를, GK 롤업은 후자를 이용합니다. 레이어 2 솔루션도 있지만 이더리움 자체적으로도 이더리움 2.0을 제시하고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더리움 2.0이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1년 업그레이드 과정인데요. 탈중앙화 특성을 해치지 않고 속도, 효율성, 확장성, 보안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더리움 2.0은 5단계를 제시하며 그 첫 번째인 머지를 2022년 9월 15일 완료한 상태예요. 이 머지는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한 업데이트였는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인 작업증명 방식은 CPU, GPU, 채굴기 등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암호를 해독하여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많은 에너지 및 전력 소모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머지 업데이트로 이 작업증명을 지분증명으로 바꿨습니다. 지분증명은 사용자가 소유한 디지털 자산의 지분에 따라 블록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업데이트 완료 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지며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하긴 했지만 업계에선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박수를 보냈으며 이더리움 재단은 이 머지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량을 기존보다 99.95%나 감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이 머지 이후엔 서지, 버지, 퍼지, 스플러지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비단 이더리움만이 아니라 크립토 씬 전반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최대한 정리하고 싶었어요. 중국 경제위기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하면서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